안녕하세요, 박경준입니다. 오늘은 운동을 왜 하게 됐는가, 그리고 다이어트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제가 처음 사실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건 사실은 사람마다 운동하는 계기는 좀 다른데, 저 같은 경우는 컴플렉스였어요. 원래 어렸을 때 좀 뚱뚱한 체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,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. 야, 오리궁뎅이 라고 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. 그게 고3 때였는데, 그래서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됐고, 그게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남자들이 운동을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사실 몸이 좋은 남자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,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제 주변에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도 나 그냥 근육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, 아니면 지금은 살이 조금만 더 빠졌으면 좋겠다 라는 이유로 운동을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,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이제 그냥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, 운동을 하다 보면 옆에 친구가 이제 프로틴을 먹거든요. 그럼 왠지 막 근육이 빨리 붙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. 그럼 이제 처음에 프로틴을 접하게 되죠. 그럼 이제 운동 더하기 프로틴이 그렇게 몸에 이제 학습이 돼요. 그래서 먹다 보면은 처음에 그냥 친구 거 한 스푼 먹다가 이제 나도 이제 사게 되는데, 막상 이게 얼마나 먹어야 될지를 막 인터넷 찾아보기 시작하죠. 그럼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. 뭐 몸에 킬로그램당 뭐 1g 먹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. 제가 한 8kg 되니까 하루에 한 78g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. 뭐 닭가슴살로 치면 한 3덩이 밖에 안 돼요, 하루 종일.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는 뭐 킬로그램당 2g 먹어도 된다, 3g 먹어도 된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,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제 프로틴을 좀 많이 먹으면은 막 근육이 커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막 먹어요. 그러다가 첫 번째로 실수를 하게 되는 게 양의 과식이에요. 사실은 프로틴을 먹을 수 있는 양의 한계치가 사실 사람마다 약간씩은 정해져 있어요. 뭐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로는 한 번에 20에서 25g, 닭가슴살 한 덩이가 정도 되거든요. 100g 정도, 아니면 프로틴 한 스쿱에서 한 스쿱 반 정도 되는데, 그게 사람마다 다른데, 처음 시도하다가 막 더 먹으면 막 근육이 더 붙을 것 같으니까 이제 먹다 보면 생기는 게 이제 방구 냄새가 달라지고 변비가 생겨요. 그래서 단백질 좀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냐면은, 자기가 좀 많이 먹었다라고 하면 방구 냄새가 달라져요. 그래서 그 냄새가 지독해지거나 막 뜨겁거나 하는 걸로 자기가 이제 인식을 해요. 단백질이 더 많구나. 많이 먹으면은, 왜냐면 이제 우리 몸에서 위를 통해서 소장으로 갔다가 대장으로 단백질이 이제 가는데, 원래는 소장에서 다 흡수를 해요. 대장에는 원래는 수분만 흡수하는 기본적인데, 가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소장에서 흡수를 다 못한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대장으로 가서 이제 대장에 있는 균들이 단백질 먹기 시작해요. 이제 남은 대사 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게 다 이제 방으로 나오는데 냄새가 엄청 안 좋아져요. 즉 무슨 말이냐면은,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은 더 잉여의 방구를 넣는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이 기본적으로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친구랑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. 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.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. 그래서 단백질의 양을 그때부터 운동하는 사람들이 조절해 나가기 시작해요. 그러면서 이제 흡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. 자기가 이 단백질을 먹으면 흡수가 되는구나 라고 하면, 왜냐면 이제 깔끔해요. 뭐 방구 냄새도 안 나고 몸에도 더 좋고,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틴 파우더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찾아 먹기 시작해요. 그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닭가슴살이에요. 우리나라는 닭가슴살이 프로틴으로 섭취하기는 제일 싸요. 연어도 있고, 외국에는 뭐 연어도 먹고 뭐 소고기도 먹는다고 하는데 비싸요. 사실 한 끼리당 그럼 뭐 한 7, 8천에서 10,000원이 넘는데, 그걸 어떻게 몇 끼니당 보충을 하겠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일 구하기가 쉬운 게 닭가슴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중에 보면은 워낙 많은 닭가슴살이 있고, 최근에는 가공법도 다 달라서 되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막 운동을 하면서 닭가슴살을 먹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 보면은 하나 더 하고 싶어지는 게, 이제 막 근육이 좀 붙으니까 나는 이제 막 몸을 만들었는데, 이상하게 좀 나는 그냥 운동을 좀 하는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몸이 예쁘지가 않아요.
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아, 다이어트를 하자. 근육이 조금 더 이제 잘 나오면은 예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그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. 뭐 인터넷 찾아보면 막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. 뭐 지방을 먹으면 안 되고 하루에 칼로리는 얼마로 해야 되며 이런 등등등등의 이야기가 있거든요. 그럼 이제 영양소는 총 3가지니까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이 있어요. 그래서 단백질은 일단 어떤 좀 맞췄으니까 나머지 2개만 줄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몸에 있는 게 지방이잖아요. 그러면 왠지 지방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랑 단백질만 먹으려고 준비를 막 하죠. 그러면서 이제 막 며칠 다이어트를 해봐요. 지방을 안 먹잖아요.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변비가 잘 생기고 그리고 입술이 다 터요. 막 피부가 엄청 거칠거칠해져요. 그리고 몸이 힘이 없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뭔가 하루 종일 뭐 생크림 케이크나 아니면 이제 그런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만 생각이 나요. 하루 종일. 그러면 이제 아, 다이어트 하기 힘들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살이 되게 잘 안 빠져요. 그래서 막 인터넷 찾아보면은 막 뭐 오메가3나 뭐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왠지 잘 귀에 와닿지가 않거든요. 지방을 먹으면 내가 진짜로 살이 더 빠질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 살이 되게 잘 안 빠지는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알게 되는 게 탄수화물의 종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. 탄수화물의 종류가 흔히 얘기하는 정제 탄수화물이 있고 일반 복합 탄수화물이 있어요.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탄수화물의 종류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다이어트가 실패해요. 그래서 그 탄수화물의 종류를 복합 탄수화물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. 그게 지방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탄수화물을 뭘 먹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탄수화물과 함께 이야기를 할게요.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.